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강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역할 이렇게 하니까 애매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관점에서 일을 하는 기관인지, 민관협력기구로서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 개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자원을 찾는 것, 이것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적 관점과 지속가능 발전인데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관협력기구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아시는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통합적인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경제, 사회, 환경 이 문제들을 따로따로 생각했던 것을 통합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발전입니다. 지역 발전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개별 영역의 이 지역 발전 생각으로, 사고로는 우리 지역 발전을 본질적으로 이뤄낼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GMO 유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GMO라는 건 아시죠? 유전자 조작 식물입니다. 캐나다에서 유체 씨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카놀라유라는 기름이 있는데요. 카놀라유라는 게 캐나다의 그리고 놀라라는 게 유체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산 유채씨로 만드는 기름 이런 건데, 캐나다에서 유채씨가 들어오면은 농림부가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이 유채씨는 95% 이상이 유전자 조작 식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2008년부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7년까지 거의 10여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수십 톤씩 GMO 유전자 조작식물 이 유채씨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수백 톤이 넘었던 것이죠. 그동안 이걸 관리를 못했고 또 알아내지를 못했는데 2017년에 우연히 이 꽃을 보고 안성시에서부터 저 김해시에 이르기까지 이 GMO 씨앗이 퍼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추적해서 보니까 중국에서 다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들여오면 농림부가 GMO라는 걸 알고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면은 가짜 진짜만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림부가 자기 관할이 아니다. 식약처가 자기 관할이 아니다. 환경부는 그냥 전혀 관할이 아닌데 문매를 맞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오던 시절에는 개별 영역에만 또 정해진 일들만 일사불란하게 하면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과거처럼 앞만 보고 달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 환경 위기, 에너지 위기, 우리 보건 위기, 많은 위기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정부 혼자서만, 우리 과천시 정부, 과천시 행정 혼자서만, 또는 경제 영역에서만, 환경 영역에서만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게 이 지속가능 발전의 통합적인 관점입니다. 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많은 건축 폐기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폐기물들이 거의 전량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일반 폐기물로 전환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건물을 짓거나 교량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는데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발밑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자, 일반 폐기물로 전환시켜서 그렇게 신고를 하니까 그게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기자가 일본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판매업자들,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었다.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각기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뭔가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위기, 이런 칸막이에서는 막아낼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자, 우리나라가 과거에 10년 전만 해도 유럽의 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늘 갈 때마다 쓰레기통 사진을 찍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가장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플라스틱을 우리가 분리수거만 잘하면 그게 괜찮은 줄 알았죠. 그 플라스틱이 어디 처리되지 못하고 태평양에 쓰레기섬을 만들거나 필리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도 겪은 거죠. 자, 분리수거만 잘한다고 그래서 투입만 또는 산출만 본다고 그래서 그것이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환경 파괴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축적되는 데 아주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자,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기후위기 얘기를 하는데요. 기후위기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후위기가 인도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짝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자, 기후위기의 문제는 북극에 사는 곰의 서식지가 없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거죠. 경제 문제가, 사회 문제가, 환경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작년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미세먼지, 올해는 코로나가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차라리 미세먼지가 더 나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의 미세먼지를 생각할 때도 미세먼지가 세지면 부유층들은 저 남태평양의 휴양을 떠났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빈곤층들이 더 많은 미세먼지를 마셨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반드시 환경만 들여다봐서 해결되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 문제랑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경제 문제가 반드시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작년까지 서울의 공기가, 대기가 이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런던의 얘기입니다. 자, 런던 스모그, 우리가 아는 런던 스모그는 영국의 산업혁명 18세기, 19세기 그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왜 1952년에 런던 스모그 사건을 매치를 시켜놨을까요? 자,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폐렴으로 죽어가고 그랬지만 1952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익숙하게 지냈던 것이 이때부터 재앙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1952년을 기점으로 둔 겁니다. 자, 코로나 사태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만 명이 죽어갈 때까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엉망이기 때문에 해마다 병원에 못 가고 죽는 독감 환자들이 1, 2만 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만 명, 2만 명 정도 죽을 때는 매년 반복되는 거라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 거죠. 자, 1952년 이 시점까지 영국에서 많은 징후들이 있었고 신호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외면하고 단지 앞만 보고 경제 성장만을 위해서 걸어왔던 결과가 1952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소독할 때 뒤따라 다니던 모습인데요.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학약품이라고 칭송을 받던 DDT입니다. 자, 이 DDT가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화학약품인데 레이첼 카슨이라는 화학자가 어느 날 숲속을 가보니까 봄이 됐는데도 새가 이렇게 죽어 있고 꽃이 피질 않고 나비가 날지 않는 거죠. 이분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왜 그럴까를 뒤져보니까 벌레만 죽인 게 아니고 DDT가 그 벌레를 먹고 살던 이 새가 죽고 새를 먹고 살던 땅이 죽고 땅을 먹고 살던 이 꽃이 죽고 그래서 이 숲속에 봄이 왔는데도 침묵이 흐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1962년에 이 책을 낸 뒤에 DDT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테러 위협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했었습니다. 자, 굴하지 않고 이 얘기를 계속해서 대통령 조사위원회가 생기고 미국의 환경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레이첼 카슨 여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에서는 그 어느 것도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환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고 연결의 문제인 거죠. 인과관계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역사는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연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 경제와 사회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1972년도에 UN 인간환경회의가 스톡홀름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스터인데요. 여러분이 해결책이 되지 않으면 문제의 일부가 될 겁니다. 이런 이 포스터를 가지고 회의를 했던 겁니다. 자, 제3세기를 대표해서 인도의 인디라 간디 수상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이 최악의 오염이다. 정말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환경 파괴는 선진국이 더 많이 해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이뤄냈는데 우리 후진국도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사다리 걷어치우는 거냐 이런 얘기였을 겁니다. 자, UN 차원에서는 그때까지 서로 앞만 보고 달려왔을 텐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구나 경제와 환경이 양립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자, 1983년도에 노르웨이 여성 수상이었던 브룬트란트 여사에게 세계환경개발위원회 위원장을 유엔에서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4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이 1987년에 나온 이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죠. 자, 이 보고서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 이 책을 들여다보면요. 자, 이분이 다른 교수들한테 용역을 또 맡긴 게 아니고 스스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들을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가면은 여성들이 맨발로 애들을 데리고 10km씩 물을 길러 다니는데 그 물마저도 흙탕물이고 갔다 오면은 하루가 저무는 거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빈곤, 기아 이런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그 앞에서는 얘기하기 어렵겠죠. 왜 그랬을까? 남자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 있고 그러니 군축의 문제, 평화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런 얘기를 다루지 않으면 인권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환경 문제를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책의 시작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 위원장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해 보세요.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 책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얘기들이 3분의 1을 채우고 있는 거죠. 저희 책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개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을 남겨놓고 쓰자. 자, 그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 중에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이것만 얘기한 겁니다. 다른 관점들을 볼까요? 자, 작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연일 폭동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못 살아서였나요? 빈곤의 불평등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지 않고 이주민이라고 배척하거나 또 사회 빈곤층이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하는 포용적인 사회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사회는 폭동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프랑스 파리가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아까 환경적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한테 자원을 남겨주자라는 거였는데요. 자, 미래 세대에게 이런 폭동 사회를 남겨줄 건지 지금 우리가 포용적이지 않아서 아니면 지금부터 포용적인 이 관계를 맺어서 포용 사회를 남겨줄 건지 그게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AI가 우리 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AI를 다 파괴할 겁니까?
AI가 하지 못하는 많은 창의적인 일자리 또는 따뜻한 일자리,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는 AI에게 지배당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은 그 중에 특별히 환경을 위해서, 특별히 경제를 위해서, 특별히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지속 가능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틱 나탄이라는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종이를 볼 때는 그 원재료인 나무를 보자. 나무를 볼 때는 그 원재료인 흙을 보고, 흙을 볼 때는 그 원재료인 비를 생각해야 된다. 순환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그 전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아까 길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잊어버렸는데 외우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지속가능 발전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지역발전을 이뤄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통합이라는 관점만 갖고 있으면 그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이는 그 구조를 가지고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각기의 영역에서 풀어왔거나 고민했던 그 문제를 함께 모여서 통합적으로 해결해 보자. 그게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87년도에 이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가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했다고 했죠. 유엔이 아까 1972년에 유엔 환경회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20주년을 기념해서 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을 때는 리우회의라고도 하고 또 세계 이 환경개발위원회가 열린 거죠. 자, 이때는 이미 브룬트란트 수상한테 의뢰해서 87년도에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실천하기 위한 회의가 됐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정상들이 모였다고 해서 지구 정상회담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의 특징이 그 회담장 반대쪽의 광장에 세계에서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자, 앞에 회담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정부 대표들입니다. 영어로 GO, Government Organization이었습니다. 자, 이 앞에 모인 수천여 명의 시민들은 앞에 넌자를 붙인 겁니다. 비정부 기구. 그래서 NGO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부 대표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이제 비정부 대표들이, 비정부 단체들이, 비정부 조직들이, NGO들이 모여서 논의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앞에서 열었던 게 이 1992년에 글로벌 포럼이었죠. 자, 정부 대표들, GO한테 NGO가 압력을 넣습니다. 이번만큼은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냥 가지 말고 약속을 내놓고 가라. 그렇게 압력이 됐던 거죠. 그 결과 아젠다 21, 의제 21이라는 게 합의가 됐고요. 그 의제 21을 국가 단위에서 한다라고 하면 지방에서는 지방의제 21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합의하게 된 겁니다. 총 40개 챕터로 되어 있는 이 합의문을 얻게 된 거죠. 그에 따라서 이후에 유엔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생겼고 또 우리나라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계획, 국가의 실천 계획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생기기도 했죠. 자,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기후변화 협약,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생물다양성 협약,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NGO의 힘, 다양한 시민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그 힘이 정부 대표들을 압박을 해서 많은 약속들을, 물론 그 뒤에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약속들이 많지만 그 약속을 이끌어낸 거였습니다. 자, 최소한 지방의제 20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정부, 중앙정부는 UN 차원에서 서로 주권을 다투고 그렇게 논의를 하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렵지만, 지방 단위에서는 우리 과천에도 또 경기도에도 우리 전국에 한 100여 개가 넘는 곳에서 이 지방의제 20일이라는 것을 20여 년 동안, 92년 이후 95년, 6년 그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주로 2000년도에 만들어진 전국의 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들이 지방의제 20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20여 년 동안 노력을 해온 거죠. 나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는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뭔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역마다 이 소리 소문 없이 이 지방의제 20일을 실천하기 위한 많은 과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숨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방의제 20일이 그렇게 2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지방에서 작은 실천들을 쭉 해왔는데요. 9개 주요 그룹이 모여서 지역의 의제를 만들어내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엔의 합의였는데 9개 주요 그룹 다양하게 모이기 위해서 우리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도 다양한 단체나 전문가들을 모시게 된 것이었겠죠. 자, 9개 주요 그룹이 대략적으로 여성에서부터 농민까지 대충 모인 것 같다. 빠진 그룹 잘 없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1992년에 리우회의를 했고 다시 20주년이 지나서 2012년도에 리우에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우 플러스 20회의라고 했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처럼 20여 년 동안 그 공백이 있었다.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속을 지키니 많이, 기후변화 협약을 미루니 많이 이렇게 했을 텐데, 지방에서만큼은 최소한 20여 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이 지역을 지켜왔던 이 지속가능발전 활동가들이 있었던 거죠. 자, 2012년도에 더 이상 이 소모적으로 국제회의 열지 말자, 국가대표들이 그렇게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제 20일을 형성했던 그 9개 주요 그룹들이 늘 유엔에서 모이고 의제를 얘기하거든요. 교류를 합니다. 그 그룹들이 무슨 소리냐? 반드시 모여서 또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리우 플러스 20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이클레이라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80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60, 7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무총장을 했던 콘라드 오토 짐머만이라는 분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은 국가 단위는 몰라도 지방에서 사상 최대의 운동이 벌어졌던 거다. 전 세계에 우리 과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그런 조직이 1만 개가 넘는데 그 조직들이 지역에서 작은 실천들을 지금까지 버텨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국가 단위에 기대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생활 문제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거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우 플러스 20 회의가 열렸을 때 지속가능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틀을 짜자, 제도적인 틀을 짜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빈곤을 근본적으로 없앨 경제, 그것은 앞만 보는 성장 위주의 경제가 아니라 자연도, 환경도, 경제 성장도 생각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의 녹색 경제라는 관점을 견지했죠. 자, 리우 플러스 20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로컬 아젠다 21을 움직였던 9개 주요 그룹들, 여성 그룹에서부터 농민 그룹까지 자, 새로운 그룹이 나타났어요. 왜 그동안 우리 노인 그룹은 안 껴줬느냐? 왜 그동안 우리 지역 공동체는 안 껴줬어? 왜 우리 이주민 그룹은 안 껴줬어? 그래서
이 유엔 차원에서 이 세 그룹을 추가적으로 기타 이해 당사자들 그렇게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는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다음 해에 또 모였습니다. 유엔 총회에. 그때 민간 자선단체 그룹이 모였어요. 왜 우리는 안 껴줬어? 재단이, 교육단체가, 그리고 장애인 그룹이. 그러니까 2013년 유엔 총회에서 또 4개의 그룹을 기타 이해 당사자들 이렇게 선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92년도에 지방의제 21을 얘기할 때 9개 주요 그룹, 메이저 그룹, 그리고 그 이후에 3개 그룹, 4개 그룹, 7개 추가된 그룹을 기타 이해 당사자들 그렇게 해서 지금은 MGOS라고 요약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9개 그룹이 지역에서 모여서 고민하면 그러면은 지역의 이 대안적인 발전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MGOS 그룹이 모이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이룰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 MGOS 그룹이 잘 모이면 더 다양한 그룹들이 모이면 우리 지역 문제에 많은 대안들이 나올 겁니다. 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제사회에 지금 유엔에서 회의를 할 때 이 그룹들이 늘 유엔의 결의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가 합의한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를 지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유엔 차원의 지속가능 발전 활동가다. 지역에서 실천하고 국제적으로 힘을 모아가는 인정받는 그런 활동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 수립하면서 이제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로 굳혔는데요. 그래서 우리 과천에서도 과천의제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과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그렇게 통일시킨 겁니다. 92년도에서는 지방이 그래도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단위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그리고 이 지방의제 21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서 이 클레이가 전 세계를 조사했던 그 당시에는 더 많은 그룹이 참여하는구나 그렇게 정리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지속가능 발전 프로세스 그렇게 두고 장기적으로 사고하고 또 다양한 분야들이 통합적으로 모여서 사고할 수 있는 이 운동이다. 국제적인 운동이다. 그렇게 이 지속가능 발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준적인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지역에 MGOS 그룹이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할 건지, 어느 정도 들여다볼 건지, 대안은 또 어떤 대안을 가질지, 시장님과 공무원들과 합의된 수준은 어느 정도일 수 있을지에 따라서 단순 모형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강한 지속 가능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과천은 이 중에 어느 단계쯤에 있을까요? 약한 지속 가능성을 약간 벗어난 것,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앞서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그 정도 잡을까요? 강한 지속 가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도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챕터에서는 지역의 자원 찾기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할, 통합적인 관점을 갖는 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지 라는 데 대해서 하나의 예시를 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통합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열의가 있고 그러실 텐데 내 분야에, 내가 여성 분야에서 일을 해왔지, 내가 환경 분야에서 일을 해왔지, 내가 자원봉사 분야에서 일을 해왔지, 그 분야의 전문가지 내 개인이 똑똑한 그 개인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내 그룹에, 내가 속했던 단체에, 또 내가 속했던 영역에 그 문제를 대표성 있게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 와가지고 그 문제를 다 펼쳐놓고 서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실현해낼까, 그 고민을 하자라는 역할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찾을까? 제가 강화도에 가서 이 면장님이 이장님들한테 3명씩 이 강의를 들으러 와라. 그렇게 해서 70대 어르신들이 6, 70여 분이 모여가지고 강의를 제대로 못하고 바로 이 지역의 자원, 그러니까 지도 그리기, 마을 지도 그리기를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자,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무슨 강의야 이렇게 모여 들으셨는데 강의를 10분 만에 접고 그리고 지도를 함께 그리기를 했더니 여기에 물레방아가 있었고 여기에 일제 때부터 있던 집이 있었고 여기에 누가 살았고 그것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조별로 발표도 신나게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고 결국에는 이런 지도가 생겨난 거죠. 자, 우리가 행정에서 기획사에 지도를 맡기면 아마도 큰 도로 위주의 행정관청 위주로 지도를 그렸을 것입니다. 자, 이 지도에는 곳곳에 자연모래, 곳곳에 오래된 문화유산에 이 어르신들이 발굴해냈던 많은 스토리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겠죠. 이 그림을 보면. 이 지도를 가지고 젊은 층들이 여기 가서 이제 인증샷 한번 찍자. 또 이 도시로 떠났던 사람들이 귀촌을 해서 여기에 서점을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모여들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집합체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유럽에서는 에코뮤지엄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자, 에코뮤지엄, 에코는 생태 또는 생계, 삶 이런 뜻이 있고 또 뮤지엄이라는 것은 박물관이죠. 그렇게 보면은 살아있는 박물관, 생계 박물관, 생명 박물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붕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박물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유럽 에코뮤지엄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방법입니다. 어렵죠? 자, 실제 이 사이트에서 여기까지 영어로 쭉 나온 뒤에 어렵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는 그림으로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죠. 선조들이 물려준 땅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풍경이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많은 것들이 있겠죠. 자, 이걸 어떻게 할까? 활용하기로 합니다. 어디서 새로 자본을 끌어오거나 새로 20층짜리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던 곳 여기에서 그대로 있는 대로 보여주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모임이 중요하지만 소유주들이 중요합니다. 관청에서, 행정에서, 시에서 몇백억을 중앙정부로부터 따가지고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18세기, 19세기 유럽의 탄광촌에 많은 청년들이 있어서 경제 성장의 중심지가 됐었습니다. 에너지 구조가 석유로 바뀌고 도시로 다 떠나버렸죠. 탄광들이 폐광됐습니다. 탄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한 거죠. 있던 탄광 그대로 보여주고 있던 방앗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던 방적기계 사람들 찾아오면 체험시키고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포도나 커피 그거 걷어들여서 카페에서 팔자. 그게 이 에코뮤지엄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명의 동굴은 폐광이었습니다. 광명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폐광시킨 걸 묻어버리지 말고 활용하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짠 게 전국의 유명한 와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동굴 안에서 같이 마시면서 음악회 하는 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동의 이 한옥마을에 가보면 여러분들 불쑥불쑥 한옥마을에 들어가게 되죠. 살림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핀잔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주민들과 소유주들과 합의를 안 했기 때문이겠죠. 관광객이 많이 와야 우리가 좋으니까 최소한 여기 우물까지는 들어오게 합시다. 그런 합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있던 것 그대로 활용을 하려면 소유주들까지 모여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뜬다고 그래서 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고 그래서 20층짜리 건물을
기존의 건물 밀어버리고 세우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면 풍차와 고인돌이 그대로 있고 이쪽으로 가면 방앗간과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그곳을 지키면서 오는 사람들을 맞아주는 것. 이게 에코뮤지엄의 개념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유럽의 많은 지역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경기만 에코뮤지엄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여러 도시가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과천에 뭐 볼 거 있어, 경기도에 뭐 볼 거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많은 활기 없는 자원들이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의 박물관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문화유산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모른다라는 것이 이 에코뮤지엄의 얘기죠. 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장소에 생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모이면 우리 모두 다 한마디씩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지역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 지역의 자원을 찾을까? 그 예시가 이 에코뮤지엄이고 마을 지도고 그렇습니다. 자, 전주의 한옥마을 지도를 이렇게 보면 그냥 내비 찍고 갔을 때는 한옥마을만 보고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보면 밤그대 카페도 가보고 싶게 되는 거죠. 지역을 더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면은 우리는 급하게 많은 곳을 보러 다니니까 한번 돌아보고 다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 런던의 지도를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본 게 아닌 거죠. 자, 런던의 지도를 행정관청 위주로 그려본 거죠. 문화유산, 박물관들로 그려본 겁니다. 쇼핑센터로 그려봤어요. 이건 지하철이죠. 이건 수제 맥주집들입니다. 자, 이것은 주요 지명들이죠. 또 있습니다. 런던에서 살았던 많은 위인들이죠. 자, 최소한 6개의 다른 눈으로 런던을 들여다본 거죠. 한번 봐가지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과천 사람들이 또 과천의 무슨 동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지도를 그리면 서로 다른 유산들이 서로 다른 자원들이 나타날 겁니다. 환경 지도를 그려보면 안전 지도를 그려보면 역사 지도를 그려보면 아니면 우리 지역의 이 작은 도서관들을 그려보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그 속에 자원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마을 지도 그리기 또는 에코뮤지엄 이런 개념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의 노력 중에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지점에서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DGs, 즉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development 발전 goals 목표의 앞글자를 따 SDGs라 줄여 부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지속 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사회와 경제 발전과 더불어 환경 보호도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9월 전 세계 유엔 국가들이 모여 합의한 17가지 목표가 바로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전 세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목표이며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SDGs 17가지 목표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각 목표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과 함께 17가지 목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빈곤 퇴치입니다. 현재 7억 3,600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 중 절반은 18살 미만입니다.
하루에 2,500원만으로 사는 사람들의 80%가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합니다. 두 번째, 기아 해결입니다. 굶고 있는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약 1억 5,500만 명, 인구의 22%입니다. 전 세계 기아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사람은 2017년에 8억 2,1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건강과 복지입니다. 16억 명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 속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매년 700만 명이 사망합니다. 2초마다 30세에서 70세 사이의 사람이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당뇨병 또는 암과 같은 질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3명의 여성 중 1명 이상이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양질의 교육입니다. 초등학생의 약 50%가 전쟁 등 갈등 상황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억 300만 명의 청소년이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 절반 이상이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성평등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남성이 평균적으로 10,000원을 벌 때 여성은 7,700원을 법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약 7억 5천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18살 생일 전에 결혼합니다. 2018년 11월 기준 국회의원의 약 24%만 여성입니다. 아내가 직업을 갖고 싶어도 법적으로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나라는 현재 18개의 나라입니다. 여섯 번째, 깨끗한 물과 위생입니다. 8억 4,400만 명이 기본 식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매일 1,000명의 어린이가 물과 위생 관련 설사병으로 사망합니다. 폐수의 80%가 적절한 처리 없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갑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자연습지의 70%를 잃었습니다. 일곱 번째,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7명 중 1명은 여전히 전기가 부족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며 온실가스의 약 60%를 생산합니다. 재생에너지 부문은 2017년에 1억 3,100만 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입니다. 실업자 수는 매년 100만 명씩 증가하고 2020년에는 1억 7,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에는 약 7억 명의 근로자가 하루에 4,000원 미만의 돈을 벌었습니다. 2016년에서 2030년 사이에 취업하는 사람들을 위해 4억 6천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4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3억 명의 사람들이 기본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 즉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약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열 번째, 불평등 해소입니다. 1980년 인구 절반의 소득을 합치면 전 세계 소득의 8%를 차지했고 상위 1% 부자는 전 세계 소득의 16%를 차지했습니다. 그로부터 36년 뒤 2016년 인구 절반의 소득을 합치면 전 세계 소득의 10%를 차지했고 상위 1% 부자는 전 세계 소득의 22%를 차지했습니다. 11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1990년에는 10개, 2014년에는 28개, 2018년에는 33개, 2020년에는 47개로 증가했습니다. 도시는 지구의 3%만을 차지하지만 에너지를 60에서 80% 소비하고 탄소 배출의 70%를 차지합니다. 2018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55%인 42억 명이 도시에 살았습니다.
2050년까지 도시 인구는 6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민가의 인구는 8억 2,8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열두 번째,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입니다. 매년 13억 톤의 음식이 낭비되는 반면 거의 20억 명이 굶거나 영양 부족에 시달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입니다. 세계 물의 3%만이 깨끗하고 신선하며 인간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빨리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로 바꾸면 세계는 매년 146조 원가량을 절약할 것입니다. 13번째,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1880년에서 2017년까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도씩 상승했습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곡물 수확량이 약 5% 정도 감소합니다. 바다는 따뜻해졌고 눈과 얼음의 양이 줄어들었으며 해수면은 1880년 이래로 약 20cm나 높아졌고 2100년까지 30에서 122cm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산화탄소의 세계 배출량은 1990년 이후 거의 50%나 증가했습니다. 14번째, 해양 생태계 보전입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바다에는 거의 20만 종의 생명체가 있다고 밝혀졌지만 밝히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수백만 종에 이릅니다. 바다는 인간이 생산한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줄여줍니다. 15번째, 육상 생태계 보전입니다. 약 16억 명의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숲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숲에는 모든 육상동물, 식물, 곤충의 80% 이상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사막화로 인해 매년 363억 평이 손실되고 있으며 이 땅에는 2천만 톤의 곡물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16번째,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의 50%가 매년 폭력을 경험합니다. 전 세계 3명 중 1명이 학교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이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한 1,000만 명의 무국적자가 있습니다. 17번째, 지구촌 협력 확대입니다. UN 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SDGs 달성에는 연간 5조에서 7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019년 총 공식 개발 지원금은 1,528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7가지 목표 모두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7가지 모두 이룰 수 있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노력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위원들로서 이제 출발하신다라는 것은,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뭐라고 요약했었죠?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국제적인 합의를 지역에서 실천하는 지속가능 발전 활동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목소리로 회의에 나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거나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 해당 분야나 단체, 그쪽 영역의 문제나 고민들을 갖고 함께 모이면 더 통합적인 대안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강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